네, 진짜 주식 2부 연속 기획으로 하반기 주도주 찾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앞서 잠깐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네. 특별한 날. 우리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어간 날. 네. 물론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은 아니고 코스피는 지금 한 2,600조 정도 될 거예요. 코스닥도 400조는 좀 안 되니까 코스피 더하기 코스닥 더하기 코넥스까지 다 더했을 때 이제 오늘 3,000조 넘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의미 있는 날 함께 하고 계시니까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의미 있는 날에도 의미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 6월 베스트 파트너에 또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뭐 이 얘기 짧게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 요즘 시장이 좋은데 네. 사실 이제 이전에 가던 종목하고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스트가 된 부분은 이런 순환매 부분을 잘 따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 많이 올릴 수 있는 종목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도 6월은 아니더라도 7월 달에는 베스트 수익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시황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 텐데 기록 경신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중에서도 국외에서 기록을 경신한 엔비디아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도 사상 처음으로 네.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참 어마어마한데 자 어쨌든 뭐 이러면 우리도 지금 뭐 좀 우리 쪽에는 수혜주 없나 이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이제 투심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SK하이닉스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양 AI 가속기 출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낙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글로벌 주요국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 TSMC 아니면 하이닉스 중심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HBM4 관련된 공급망을 이제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HBM4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공급망에 침투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HBM4용 버닝 테스터, 컬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뭐 DI 같은 기업도 잘 챙겨보시면 되고요. 또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HBM 쪽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삼성전자의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YC 같은 그런 기업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가총액 4조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하나로 거의 한 5,400조가 조금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네.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증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월등하게 큽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좀 오버슈팅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뭐 요즘 증시의 돈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미국 쪽으로 쏠리고요. 또 네.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돈 제일 많이 버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또 수혜를 볼 만한 한국 기업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SK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이 4조 달러를 넘었는 이 엔비디아가 5조를 향해서 6조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SK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되었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룸 자체가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되었던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AI 칩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많이 좀 올랐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AI 칩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 한번 봤잖아요. 뭘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소버린 AI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EU 자체에서도 소버린 AI를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소버린 AI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다 필요한 것들이 예전에는 일부 기업에서 이제 AI 칩을 사들였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이제는 국가 단위로
AI 칩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AI 칩의 판매량 자체는 향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실적보다도 훨씬 많은 실적을 만들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브린 AI를 지금 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계획들이 보통 2027년, 2028년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사상 신고가를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소외되고 있는 삼성전자도 네. 자, 나중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반도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번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본적인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큰 수익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 엔비디아 전망과 함께 국내 관련주로는 두 분 다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향 장비주들 조금 살펴보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엔비디아 지금 프리장에서 164달러, 주당 164달러 선 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짚어봤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6월 달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신정부에서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도입을 서두르고 좀 활성화시킬 듯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혜주들이 바짝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르는데 대형주들은 좀 쉬고 있어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또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과거에 그 핀테크 테마주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 이제 테마 체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는 시점은 아직은 모릅니다.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너머의 이상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챙겨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본인의 긍정적인 이슈를 베이스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견주한 본업이 인상적인 기업들 위주로 보면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도 본업 경쟁률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 대장주로 역할을 했던 카카오페이도 지금 현재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동사가 해외 주식 그 사업을 통해 갖고 수수료 수익이 우상향 추세에 있고, 그리고 대출 중개나 보험 상품 매출액도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페이 정도 뭐 기법적으로 좀 매력적인 위치에 들어올 때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요즘 미국에서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많이 좀 활성화시켜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도 야 우리도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준비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진입 장벽에 대한 허들도 지금 상당히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이 오히려 좀 빨리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요즘 뭐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수혜주는 사실은 뭐 대형주 안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들은 이번 주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혹시 괜찮게 보는 쪽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NHN KCP 코드번호 060250. 네. 이거 일단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이제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카드로 일단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보셨을 건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결제망이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NHN KCP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G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유통망이 일단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이제 저도 이제 카카오페이 쪽으로 관심을 일단 가졌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련 기업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최근에 상표권을 등록했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도 바로 NHN KCP 같은 종목, 지금 KCP 코인이라든지 KCP 페이 그리고 NHN 페이라고 하는 이 상표권을 이미 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릴 때 해외에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카드를 한국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해외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지금 관련된 기업들 요 동사는 월드페이하고도 지금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HN KCP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접 수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발행할 생각은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조금 관심은 있는데, 예전에 여기서 약간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급 결제라든지 리워드 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장성에서는 조금 부진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세계 INC라든지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유통 결제에 관련된 인프라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코인과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으로는 NHN KCP, 그리고 간접 연결로 카카오페이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이 수혜주들이 이제 막 시세를 막 붙이면 뭐 일단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정부 정책의 의지가 뚜렷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커진다면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미래에 실적이 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땡겨서 반영하는 관점이니까 뭐 막연한 테마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질 수혜를 보는 기업과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오른 기업들이 네. 있으니까 최근에 좀 관련 기업도 오른 거 감안하면 좀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서 기회가 될 종목도 한 가지 NHN KCP 짚어주셨고요.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아직 기대감이 있으니까 본업이 좀 견조한 종목들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6월에 가장 핫했던 쪽이겠죠. 지주사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에도 뭐 지주사 관련주들은 아주 막 뜨거워요. 네.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자사주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지금 이번 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주사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름폭 감안하면은 좀 선반영한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아직 의무화 추진 중이지 딱 결정난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은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중에서 여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지주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사주 지분율이 32%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3%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BR은 지금 여전히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5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비상장 자회사 가치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좀 부각이 될 때 투심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동사의 핵심 비상장 자회사는 롯데바이오로직스고 바이오의약품 CDMO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언젠가 또 상장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롯데푸드나 롯데칠성 같은 자회사들의 해외 사업이 지금 나름대로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롯데지주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주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주식 격언에는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어떤 기대감을 잔뜩 반영받은 거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일정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아직 재료가 남았다라는 또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 지주사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조금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주사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이제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좀 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 그로 인해서 이번 상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좀 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HS 효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조금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전에 일단 뭐 이미 자사주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전에 자사주 소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회사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회사들 중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야금야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를 한 13%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반도체 부분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 부분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사주를 13% 이상
이상 가지고 있고 예전에 소각을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요즘 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LG화학.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량이 한 7% 정도 지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계속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세 부분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도 자사주 비중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네. 이번에 배당세 부분에 대한 기정 네.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종 대표주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든 아니면 그 돈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지키면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한 주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대표적인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의 조금 문제점이 자사주는 매입하는데 소각은 하지 않는. 이때 보면 회사의 경영권은 조금 뭐 지분은 좀 낮은데 네. 지분 방어는 좀 해야 되겠고 내 돈으로 주식 사자니 시간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자사주라고 하는 건 결국 회사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해놓고 소각 안 하고 붙들고 있어버리면 이거는 주주들한테 환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지분 방어만 한 거니까 네. 이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어쨌든 의무적으로 소각을 시키는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요즘 자사주 들고 있는 기업들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보니까 자사주 소각했다가는 손해 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상장 폐지하려고 하는 회사도 네. 나오고 심지어는 빨리 이제 교환 사채나 이런 걸로 전환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기업들에 대한 철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반장님의 자사주 소각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자사주 소각 경험이 있는 뭐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자 말씀해 주셨고 임종혁 파트너는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또 롯데 지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저희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첫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들어왔고요. 시초가에 매수해도 될지 의견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가지고 계셔서 문의를 한 건 아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삼양식품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버셨겠다 하고 좀 축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샀는데 네. 내일 살까요?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임종희 대표님, 이게 1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을 넘어서더니만 지금 뭐 100만 원 잘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사도 되나요? 삼양식품은 달리는 말이죠. 그리고 대마불사잖아요. 큰 말은 쉽게 죽지 않죠. 그래서 삼양식품은 제가 볼 때는 2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한 네. 180만 원 전후까지는 충분히 이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닭 볶음면의 인기는 시들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불닭볶음면은 지금 초과 수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밀양 2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어요. 밀양 2공장 가동률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동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7년 뭐 상반기 정도 되면은 또 중국 공장도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공급 물량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해외 매출액이 이제 아주 의미 있게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180만 원 전후 침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네.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9천억밖에 안 하던 회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조를 넘긴다고 하고요. 내후년에는 3조를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뜨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지금 주가면 그 반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뭐
얘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삼양식품 관련해서 면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일단 180만 원 전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까 네, 시초가에 매수해볼지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아톤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인데요. 코인 투자하다가 국장 왔습니다. 30% 수익 가능할까요? 꼭 봐주세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매입가가 10,000원인데 30% 수익 가능할까라는 얘기는 이제 13,000원 가능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하다라는 말씀 먼저 또 드리고 코인 하시다가 국장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코인 하시는 많은 분들 국장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이 이제 코인을 하시다가 오셨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안타까운 부분 하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는 CBDC에 대한 경험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분들도 이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타이밍을 보실 때는 추세를 보시는 게 좋아요.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되는 초입 부분이 항상 뭐가 된다? 매수의 타점이 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여기 지금 7,000원에 나와 있다가 최근에 이제 13,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고 이번은 이제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30% 수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종목으로 일단 30% 수익이 안 나면 고점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60분봉으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9,600원 정도로 이탈가로 일단 잡으시고 네. 13,000원 위에서는 일단 한번 팔아보시는 그러한 전략 일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딱 13,000원 넘어가더니만 딱 내려왔는데 네. 자 지금 또 다시 또 13,000원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아톤은 업계에서도 뭐 적정 시가총액을 한 3,000억, 3,200억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이 때마침 13,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30%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네, 바이넥스에. 바이넥스요. 네,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658원. 2658원이요. 네, 25%예요. 25%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추가 매수도 조금 하고 그러셨을까요?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10% 하셨어요? 시작해가 15% 추가 매수했어요. 10%에서 15% 하셔서 25% 갖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전망이랑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행히도 어쨌든 뭐 물타기를 하면서 매입 단가는 좀 낮추셨는데 자,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또는 그 이상 봐도 되는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넥스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네. 내년도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이랑 성장 스토리를 이제 공유하는 기업이에요.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상품명이 에토즈마거든요. 그 에토즈마를 동사가 위탁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셀트리온이 지금 임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물질 위탁 생산도 동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의 어떤 매출 성장의 초기 국면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오송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그 CMO 업체로서 바이오 의약품 CMO 업체로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내년도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3만 원 돌파하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는 뭐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만은 올해
올해 지금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내년이 거의 한 400억, 내후년은 500억도 넘길 수 있다. 좀 증설 효과 때문인데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년 목표가 3만 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역시나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왜 말이 안 나와요? 삼성물산이요. 아, 삼성물산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6만 3천 원에 10%입니다. 16만 3천 원에 10%요. 네네.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좀 됐습니다. 조금 되셨고. 어떤 게 네. 제일 고민이세요? 조금 올라가지고 그동안 안 올라가가지고 빠지고 이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지금 언제쯤 팔아야 될지 안 그러고 또 좀 더 사도 되는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리고 조금 더 오를지 언제쯤 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한번 사면 오르면 잘 팔지만 네. 사실 빠지면 잘 못 팔거든요. 네. 살 때도 싸다 생각하고 샀는데 빠지면 더 싼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못 파는데 이렇게 삼성물산처럼 회복하고 수익권에 들어오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오는 종목도 네. 있습니다. 결국 물리더라도 어떤 종목이 처음 물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삼성물산은 뭐 우리 지주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계 전망도 뭐 더 간다라는 분위기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뭐 그까지 함께 답변을 좀 주시죠.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즘 보통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우리 건설주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하고 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삼성물산은 그것 외에 일단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부분의 플랜트 사업 수주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부분의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실적 양호 부분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그룹 안에서는 대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어떤 자회사의 분할 상장 부분이라든지 여기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트리거도 충분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사는 건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앞서서도 제가 추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추세가 이제 돌파돼서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보통 매수를 하시면 수익 나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렇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처음 돌파했던 가격이 13만 4천 원이고 현재 가격이 17만 원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추세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왜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항상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기에는 조금 힘이 붙입니다. 항상. 최근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21만 5천 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물산을 보기보다는 밑에서 도는 종목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은 일단 뭐 어쨌든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뭐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최근에 워낙 오름폭 감안하면 그때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네.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갖고 일단 핸들링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 잡아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투베일인가. 인투셀이요. 예.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어제 폭락 나왔을 때 매수했는데요. 3만 500원에 10%입니다. 35,500원에 10%요. 예, 예. 근데 또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조금 하신 건가요? 어제 했는가. 오늘 어제입니까? 했습니다. 앞에 터졌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하고 지금 또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거죠? 그렇죠. 더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좀 잡아 드릴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인투셀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사셔서 종목명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보니까 잘 아시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훅 빠지길래 뭐 다 안 빠지겠지 하고 오늘 그냥 사셨다가 네. 잠깐 좀 물리신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오늘 ABL 바이오 쪽에서 지금 인투셀의 어떤 ADC 플랫폼 반환했다라는 공시가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뜨면서 오늘 바로 시가부터 개발하면서 오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 기업인데 자 이게 뭐 신규 상장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좀 돌발 악재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보다 그 바이오주들이 상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주들은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당히 전두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투셀은 기술 반환 노이즈로 인해서 오늘 개파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플랫폼 가치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몇몇 파이프라인은 이런 식으로 기술 반환 등 어떤 악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바이오주 투자할 때 반드시 이제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로 마감하지 않았고 25% 이상 급락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토리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와 충격적인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고마운 거는 아래 꼬리가 몸통 크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렸다라는 것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악재에 누군가는 매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1분봉 차트나 5분봉 차트를 보시면 좋은데 1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시 14분 전후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저점이 또 은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판에는 좀 위기를 기회로 보는 그런 일부 주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저점이 27,300원인데 300원은 그냥 버리시고 지지선을 27,000원으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공개된 악재 속에서도 27,000원을 안 깬다. 그러면은 슬슬 상승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7,000원을 지지선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의 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식의 밴드를 만들면서 이 밴드 안에서 연착륙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런 밴드가 미래에 펼쳐지면은 이제 슬슬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느낌의 밴드가 형성이 안 되고 다시 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 기준 지지선 27,000원 제시해드리겠고 27,000원을 지켜주면은 반등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저희도 기업 가치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걸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다소 주관적이거든요.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또 돌발적으로 또 플랫폼 기술 뭐 반납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또 거기서 가치를 또 빼야 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또 신규 상장 기업이고 해서 우리 뭐 출연하신 분들도 실시간제가 상담이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우선 좀 어떻게 오늘 근데 사신 게 투자한 관점에서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시가에 딱 들어간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단기 매매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기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표적 항암 부분에서의 어떤 그쪽이 그러니까 암으로 완전히 가서 찾아가서 여기서 일정 부분의 투약을 일정 부분 하고 하는 부분의 플랫폼 자체를 우리가 ADC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긴 합니다. 단지 지금은 특허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떨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차트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할 것도 같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악재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 거래 터진 부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60분 봉이고 10분 봉까지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래가 여기 지금 터져 있잖아요. 오늘 끝났는 부분도 거래 터졌던 가격권을 아직까지 돌파는 못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가격권이 37,000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오늘 부분은 그냥 단기적으로 악재고 이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따라서 주가가 갭을 메우는 부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가격권, 자 가격 하나 적어두세요. 아까 종목명도 헷갈려 하신 것 같아서 가격은 28,950원입니다. 28,950원. 부분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 기준으로 28,300원을 이탈을 하면 주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종목군들을 이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난 정말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네. 좀 참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투자 마인드로 살 때도 있고요. 요거 사면은 이번 주 좀 먹겠는데 하고 매매 마인드로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인투셀은 내가 만약 이 기업을 잘 알고 이 기업이 한 1조 원에 값어야 되는데 이런 악재로 빠졌다 이러면 투자 마인드로 지금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마인드가 아니고 오늘 또 훅 빠지길래 하락폭을 확 줄이면서 좀 수익 줄 것 같아서 나는 매매하러 들어갔다 하시면 네. 철저하게 매매로 들어간 경우는 자기만의 기준, 얼마 빠지면 나는 손절 친다 이런 기준은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반장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 참고하셔서 기준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이제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죠.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확인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를 이끌 주인공입니다. 강준혁 파트너는 LG화학을, 임종혁 파트너는 LG이노텍을 두 분 다 LG그룹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오늘 LG그룹주 네. 선정을 해주셨고요. 또 종목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즘 이제 너무 올라는 게 많아서 네. 오른 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안 오른 것 중에 뭐 없나 하는데 때마침 요 두 개 종목은 좀 뭐 안 오른 축에 그래도 속합니다. 자, 좀 자세하게 듣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또 짧게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걱정은 안 됩니다. LG이노텍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LG노텍은 일단 악재가 지나치게 과반영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그 공급망 내에서 경쟁 심화 리스크 현재 주가에 차고 넘치게 반영됐고 또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수익성 뭐 훼손 리스크도 현재 주가에 충분히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이제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호재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애플 아이폰 신제품 올해 뭐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은 뭐 카메라 그 스펙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으로 되겠지만 내년 출시 아이폰은 카메라 스펙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게 스펙이 이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동사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구조고 이 동사의 카메라 모듈의 전방 산업은 이제 자동차, 전장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확장 현실 디바이스 등으로 이제 확장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판은 열려 있고 그 동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동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도 얘기 바로 들어봐야죠. 요즘 분위기 좋아요. 네, LG화학은 사실 이제 중간 지주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근에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도 시장 안에서 이슈가 일단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경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도 요즘 좀 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좀 상승을 했고요.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또 양극재 부분을 또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의 이제 트리거가 같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이 없는 관계로 차트 잠깐만 봐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완연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25만 3천 원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LG화학 그리고 LG이노텍 만나봤습니다.